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1%대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167.80포인트, 1.08% 오른 15,761.78로 거래를 마쳐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23.46포인트, 1.34% 상승한 1,770.61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61.90포인트, 1.6% 오른 3,919.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5주 연속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12만 5천 명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월 수정치인 16만 3천 명도 웃도는 겁니다. 11월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11월 소비 심리 지수 최종치가 7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74.5와 전월 73.1을 모두 밑돌며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9월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전월의 증가율이었던 0.3%보다 낮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소득은 0.5% 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들은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저성장 고실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키자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증시는 0.48% 밀린 4,260.44에 독일도 0.03% 떨어진 9,078.28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영국 증시만 전 거래일보다 0.17% 오른 6,708.42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자 그간 안정세를 유지해오던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CPI가 3%대로 올라선 건 춘제가 있던 2월을 제외하고는 9월이 처음으로 특히 식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나 껑충 뛰며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1.5% 하락해 20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작년 10월보다 10.3%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 10.1% 증가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에 소폭 못 미쳤고 10월 소매 판매도 작년 10월보다 13.3%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를 약간 밑돌며 전달과는 동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미국의 지표가 연속적으로 좋게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3분기 GDP가 예상보다 좋았는데 지금 미국의 10월 고용지표마저도 10월의 셧다운 여파를 감안해서 한 12만 5천 명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20만 명 이상이나 신규 취업자 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뉴욕 증시가 빠져야 정상일 텐데요. 3분기 GDP 때는 그랬지만 고용지표 양호 소식에는 뉴욕 증시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전해드린 바대로 다우지수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에 같은 비슷한 재료에도 좋게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얼마만큼 반응을 줄지가 같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중 전회가 일단 개막을 한 가운데 최종 개혁의 결과물은 10일 화요일 날 우리 장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그 밖의 지표들이 주말에 발표가 됐거든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조금 괜찮았고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는데 문제는 물가입니다. 중국의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뛰면서 이거 다시 인플레 우려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 중국장이 이 모든 지표를 어떤 식으로 소화해 나아갈지도 우리 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달 만에 최저치 2,000을 내주었었던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의 모습 기억하시죠? 오늘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할게요.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에리나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여러분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사실상 21선 이탈할 때부터 조금 낌새가 좀 안 좋았었는데 코스피가 결국엔 사실상 61선까지 밀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2000선 장중에 회복하는 듯 했는데 종가상 거의 저점 60일 이평선에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계속 오버슈팅이다 하셨었는데 지난 한 주만 6%나 급락했더라고요. 코스닥은 이미 박스권도 깨진 상황이고 앞으로 양시장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요즘 우리 너무 잘 맞아가지고 문제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01평의 위쪽은 이제 오버슈팅이다 이랬는데 주가가 딱 3일 만에 원상 복귀시키는 이런 최저의 최악의 사태가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단기 매매는 하지만 반등은 크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글쎄요 오늘은 제가 볼 때 따라가는 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매수하지 않았다면 따라가는 날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61평 왔죠. 굉장히 장 자체가 이제 최악 구조인데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옵션 부분에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선물도 당연하지만 옵션, 풋 옵션에서 지금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이 옵션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풋 옵션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고 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객예탁금에 비해서 신용잔고 코스닥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개별 종목을 계속 떠들었던 분들 개별 종목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반등을 하겠지만 그 반등 자체가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피벗이 하방 이탈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는 2000포인트가 굉장히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최고 2200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1970을 하방 이탈할 경우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식을 마음 놓고 살 그런 자리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1평 자체가 본격적으로 하방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21평 자체가 앞으로 계속 하방이거든요. 그리고 61평 자체가 너무 가파릅니다. 61평이 가파르다는 것은 보통 61평이 급격히 상승할 때 주가가 항시 꼭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 지금 오늘 주가 반등하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2063 찍고 지금 반등 국면이 있는데 그 반등 국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1평이 나이는 2015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반등 자체가 또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눌림목이란 것은 30포인트, 40포인트 눌림목이죠. 100포인트 빠지는 눌림목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장 자체의 전체적인 추세는 분명히 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61평의 지지가 지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반등 후에 301평 지지에서 주가가 반등하면은 따라가지만 61평 지지는 떨어지는 21평이 칼날처럼 붙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는 분명히 아니다. 어제 공격적인 매수도 어제 저희 방송을 듣고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강력하지만 오늘은 추격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기어코 이제 일목균형표가 전환선 기준선의 다임 그리고 어쨌든 한 개의 적신호는 왔죠. 부행 스팬의 전환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제 데드크로스 역전이고요. 이제 마지막 한 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캔들 차트가 구름에 진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 지금의 상승은 어제부터 선행 스팬 2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을 했습니다. 선행 스팬 2가 이틀 상승하고 3일 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3일 쉴 때 주가 자체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행 스팬2의 움직임 저는 분명히 반등한다고 사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주식을 매수하려 했는데 지금은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굉장히 괴로웠죠.
여러분 선물자가 271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한 하방으로 10 빠져가지고 우리 센시팅계 여러분께서는 표정 관리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표정 관리를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왜? 우리 개인들이 너무나 피를 흘리고 있다. 선물에서 계속 판판이 깨졌고요. 옵션에서 판판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센시팅 여러분은 입 조심, 눈 조심, 마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되는데 일단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볼륨저 밴드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거기다 21일평이 떨어지는 반등 자체가 21일평의 반등까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블록 자체가 워낙 커지는 블록이기 때문에 주가가 되돌림으로 상승 되돌림 크게 21일평 위쪽 되돌림 하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다. 결론은 뭐냐면 주가가 아직까지 반등하더라도 콜 먹는 것보다는 주춤주춤 푸드에서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이익을 벌릴 것이다 했는데 서서히 다우존스 지수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우리나라 지수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최근 교차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 다우존스 지수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그 지수를 반영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국 증시가 떴다고 아침에 지르고 이런 거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1피봇을 볼 것 같으면 1피봇 자체가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은 1피봇 전체가 하방 전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층층이 있습니다. 층층이 보시면 1990포인트, 1995포인트, 그 다음에 2004포인트 이래 있는데요. 많이 떠봐야 20포인트, 결론은 2000포인트가 굉장히 1피봇으로 봐서 큰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자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뭐 거의 쌍벽이지만 나스닥이나 S&P 500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잉태형으로 돌변했습니다. 잉태형이라는 것은 주가가 음봉의 전 고점을 확실하게 개입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주식은 계속 침체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최근에 이제 영국 지수,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 지수, 이 지수들 자체가 모양이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수의 가장 직격적인 상해 증시인데 상해 증시 자체가 오늘 전저점 하방인지 아닌지를 오늘 장중에 계속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상해 증시가 침창치 않다고 버럭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상해 증시를 가장 첫 번째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원화의 환율 그리고 개인의 풋옵션 매도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풋옵션의 매도가 그대로 만기까지 간다면은 이 상태에서 주가가 빠진다면 지금 이미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풋옵션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왜? 옵션은 이미 주가가 반등해도 시간 가치 때문에 안 되니까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돈만 잃어버리는 게 현명하다. 여기서 살리겠다고 돈을 갖다 부으면 더 코피 납니다. 절대 돈부터 붙지 말고 있는 돈을 정리하셔라. 제가 누차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추세는 분명히 깨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고요. 종합주가지수 시계열 차트 보시면 랭코 차트 이미 음봉으로 돌변했고요. 가기 차트가 오늘 반등 국면입니다. 반등 후에 재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스윙 차트 이미 하방으로 전신했고 삼선 전환도는 볼 것 없이 추적 장대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PMF 차트는 장대 6개 동시에 나온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물망 차트로서 그물의 중심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950 있으니까 가겠다고 했는데 이때 분명히 주가 눌림목 2150 간다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무려 옵션에서 5천억을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두자고 시황을 하더라도 공부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야 된다. 소식 대탐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거에 돈 안 잃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게 중심을 보시면 선물 무게 중심을 보셔야 되는데 선물 무게 중심이 아직까지 여러분 보시면 270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지금 260대 왔으니까 한번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등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추격 매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는 푸시다. 분명히 말하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매매하시고 이번 옵션의 만기에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남 신창원입니다. 네, 풋옵션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오늘 또 강조해 주셨네요. 일단 코스피 기준 2,000포인트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마음 놓고 아직까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니까 금요일 날 이미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오늘 따라서 매수 혹은 추격 매도도 하지 말자라는 당부의 말씀 같이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넘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면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날 굉장히 힘을 받았었던 원전 관련주 가운데 한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네, 정부에서 원자력을 25%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힘을 받아서 한국전력이 연 3일 연속 지금 상승을 했고, 또 한국전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이 또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추천드는 한전기술을 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은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관련 주식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한국전력 76%로 안정적입니다.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화력 발전소의 설계, 발전 설비,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발전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해외 원자력 발전소 설계 사업도 기술력 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계속 증가 중이며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4,990%로 초우량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한 3주 전에 민간단체 하나의 공시로 해서 믿지 못할 공시로 해서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요. 조정할 때 많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거래량과 더불어 상승 추세인데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신용 장도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57,900원 내에서 아래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전 7만원에서 약 73,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3,000원입니다. 지금 경기 방어준 성격인 강원랜드, 한국전력, 한전기술 이런 게 강세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청송촌넘 시장 잘 들으시고 제 종목은 무리하지 마시고 한 종목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가운데 상승폭이 다소 줄어서 끝난 금요일 종목도 많았었는데 그나마 상승폭이 꽤나 많이 유지되고 끝난 한전기술을 오늘 최강 종목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따끈한 리뷰 종목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난 이 시간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추천해 주셨었던 한화손해보험. 하루 만에 4% 시초가 대비 수익이 났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2,000 종목을 모두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도 약 5,000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핵심적이고 좋은 종목을 출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제가 전국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학생 부모님이나 또 고3학년 수험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실 분들에게 500만 원씩 매수하라고 방송을 했는데요. 장중 4% 이상 수익이 나서 기분이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나 봅니다. 일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요. 차분히 들고 하시면서 수익이 난 즉시 잘 수익금을 챙겨서 주위 고3학년 수험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국내 멋있는 곳에 1박 2일 여행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보다는 자식이 더 우선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써서 제가 노력하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아침 방송 시청 1위인 저희 서울경제TV 생방송 많은 시청과 주위 분들에게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험생분들이 우리 멘토님 때문에 아주 음식 힐링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손해보험 리뷰도 감사히 드렸고요. 오늘 최강 종목이 한전 기술이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샘플러스 최명상 멘토님과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요.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한파가 일찍 찾아왔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도 요즘 이렇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데요. 제 포트에서도 좀 별다른 선전 없이 좀 얼어붙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드코 멘토님이 또 신규 종목으로 제 포트를 녹여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신규 종목 함께 만나보시고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룬 소원성취 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립밤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텀블러도 구입을 해서 제가 매일 목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다양한 이 품목들 담아봤는데요. 이제는 트렌치 코트 입기에는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조만간 겨울 코트나 패딩으로 바꿔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7만 원대 스파 이용권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서 수익률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포트 현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KCC 30%, CJ 1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미디어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86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KCC 42만 7,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6만 원, 손절가 41만 5천 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CJ 11만 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는데요. 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마이너스 12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마이너스 0.4%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셨죠? 네, 많이 춥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CC는 나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까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증시가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11월에 들어서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 다우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오늘 반등 기조가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종목들이 지금부터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홀딩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도 중장기 투자보다는 당분간은 단기 매수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일단 우리 종목들 KCC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 KCC 이 종목은 46만 원을 1차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고가가 금요일에 고가가 45만 9,500원 정도로 한 500원 차이로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거의 뭐 목표가에 다 왔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금요일에 오전에는 살짝 강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2%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꺾이는 듯했지만 재차 외국인들이 매수에 임해주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종가가 약보합 정도 45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61선을 페이크성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던 상황에서의 목표가 조정을 상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오버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신고가 상황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신고가가 46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일단 매도할지 아니면 한 번 더 목표가를 상향할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는데 일단 오늘 정도의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하는 듯 했지만 바로 되돌림 현상이 나와주면서 패턴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바로 꺾이는 흐름보다는 한 번 더 상단 저항을 테스트해줄 가능성이 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 주가 흐름 보면서 목표가 도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CJ하고 미디어플렉스인데
일단 이 두 종목은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지속적으로 좀 양시장 급락을 하면서 문반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일단 미디어 플렉스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저가죠. 2,860원 이탈하면 바로 선전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41선, 241선을 지지를 하면서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던 종목이고, 또 한 번의 슈팅이 한 8%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단 저항 매물들을 서서히 소화하는 듯 싶었지만은 역시나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종목도 추세를 약간은 일단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되돌리는 파동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바로 세워줘야 하지만 여기서 바로 재차 무너지는 꼴이 나와준다면 추가 급락도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저가죠. 한 2,860원 정도 이탈하면 바로 선전하는 전략으로 가겠고요. 일단 금요일에 외국인 13만 주 기관 만 주 넘게 조금 매수가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종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CJ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양시장 종목들 중에 장대 한 번씩 안 맞은 종목들이 손에 꼽힐 정도로 좀 없기 때문에 이 CJ 같은 경우도 금요일 저가죠. 10만 1,500원. 10만 1,500원 이탈시 바로 좀 선전하는 전략으로 가겠고요.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10% 비중을 실은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게 지난 저점이죠. 99,000원대. 99,000원대에서 되돌림 파종이 나와주면서 약 20% 정도 상승했던 학습 효과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반드시 되돌려주는 포지션이 나와줘야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미디어 플렉스하고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저가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 플러스 마감을 한지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플렉스하고 CJ 오늘 좀 움직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포트 좀 얼어붙었는데요. 좀 녹여줄 신규 종목들 어디 없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두 종목 만도하고 대한유아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실 겁니다. 한라그룹의 계열사죠. 자동차 부품주로서 최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 종목인데, 일단 현재 구간이 만도의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수주 잔고가 이미 연간 목표치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올 4분기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의 매출 호조가 작용이 되면서 이번 지수 하락 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지난주에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꺾이는 듯 싶었지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바로 되돌려주면서 꺾였던 21선을 재차 회복하면서 금요일에 5일선도 재차 올려 세워주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한 15만 원 정도 잡고 시초가 매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선을 이탈했던 저점이죠. 13만 7천 원 정도 잡고 비중 20% 정도로 공략을 해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대한유아. 이 대한유아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요일에 2% 정도 개파락을 출발을 했지만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만도 손절가를 말씀드릴 때 21선이 이탈된 저점을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한유아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이탈한 가격이 6만 7천 원대인데 이번에 개파락하면서 반등했던 구간이 7만 원대. 그러니까 지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 공략을 해서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7만 9천 원 정도 신고가에서 살짝 오버슈팅이 나올 때 정리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21선 이탈한 가격권 한 6만 7천 원 정도 비중 20% 잡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와 또 새로 편입한 대한유아의 선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KC 30%, CJ 10%, 만도와 대한유아 오늘 새로 편입을 했죠. 각각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플렉스와 그리고 CJ 오늘 손절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탈시에는 손절하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만두와 대환유야 오늘 신규 편입해봤습니다. 총 누적 손익 마이너스 12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0.4%입니다. 네, 꽁꽁 얼어붙었던 제포트 오늘은 좀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 얼음이 살짝 녹았으면 좋겠네요. 저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는 2.6%가량 하락하면서 결국 한 달 만에 심리적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선을 붕괴시켰죠. 외국인이 5일 연속 팔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가장 많이 판 것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게끔 한 재료가 미국의 3분기 GDP가 호조세를 띠면서 테이퍼링 우려가 부각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가 또 하나의 지표인 전달 10월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띄었음에도 테이퍼링 우려 속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띠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인데요. 비슷한 재료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도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2,000이 저항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3중 전에 앞두고 우리 장 반등폭 체크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